네, 지금부터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회 교육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후원하는 2020 미래사회 교육 컨퍼런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TV조선 아나운서 이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조선일보 100주년 기념 미래사회 교육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택트 시대 대한민국 교육의 뉴노멀은이라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선일보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주요 교육단체장 여러분들, 대학 총장님과 모든 참석자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던 마스크도 이제 어느덧 일상화되면서 익숙해졌고 어색하던 비대면 업무 방식도 정착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원격 수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과 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디지털 시대와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 교육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겪었던 교육 현장의 변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간 교육 현장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광범위한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과 선제적인 미래 대응, 그리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딤돌이 될 정책 과제들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유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새로운 교원제도 마련, 그리고 학생 중심의 미래형 학교 조성,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서 국가의 책무성과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고등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협업과 공유를 통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과 고등 직업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전 국민의 전생의 학습권 보장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사회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미래의 인재상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된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변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래사회 교육 컨퍼런스에서 나누게 될 논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불확실한 미래를 잘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의 비전과 방향, 과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통찰로 지혜로운 제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님께서 또 오늘 행사를 축하하는 인사 말씀 전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루터대학교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강연은 권득칠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택트 시대의 소통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종교계 대학의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루터대학교 총장 권득칠 목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닥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펼쳐질, 그래서 대변화가 예상되는 미래 사회의 교육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인 교육 혁신의 현장에서 오늘도 진행 중인 사례들을 통해서 미래 교육을 향한 바람직한 대안 내지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학의 현실, 또 다음으로 소통 및 협력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대학이 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우리 대학의 현실은 어떤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루터대학교는 2018년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수도권 1000명 미만 대학 중 가운데 유일하게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유엔 산학 연구 및 교육기관인 유니타르, 플레임은 UN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자 대학 동맹, The Hanseatic League of University, 이 두 기관이 공동 주관하여 선정한 세계 혁신 대학 가운데 윤리적 가치 부문에서 에티컬 밸류라고 합니다만은 그 윤리적 가치 부문에서 세계 40위를 차지하는 등 나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들에 대한 최근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 지원율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모든 대학에서 참 지금 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대학 혁신의 압박과는 또 다른, 또 별개로 소위 인구 절벽 시대에 따르는 학령 인구의 감소, 그래서 수험생의 감소를 이제 절실히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 입학 가능한 학생에 대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은 스크린에서 여러분들이 또 도표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2018년 한국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2019년도엔 입학 정원에 비해 입학 가능 학생이 한 3만 명가량 많았지만은 이제 2024년도에는 12만 4천 명이 미달될 것이다, 모자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또 2030년에 가서는 9만 7천 명이 모자랄 것이다, 미달될 것이라는 아주 엄중한 통계가 있습니다. 대학 총장으로서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참 무시무시한 위협적인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참 모든 대학들이 정말로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학을 둘러싼 엄중한 대내외적 상황 아래에서 혁신의 길이라는 것은 모두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새롭게 참 개척해야 하는 길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참 새삼 참 실감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총장이 아무리 혁신을 부르시셔도 우리 대학 구성원들, 교수님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대학 구성원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온도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이 점이 바로 대학의 발전을, 아니 코앞에 닥친 새 대학 생존을 위해서 부단히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총장인 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혁신이란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혁신은 한자어로 가죽을 벗긴다는 뜻을 가진 가죽혁자와 또 새롭다는 뜻을 가진 새로울 신이 합쳐진 단어인 줄로 모두들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혁신은 내 몸에서 가죽을 벗기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고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이나
또 기관에서 혁신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혁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로 현재 전략으로서는 도저히 기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을 때에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과는 다른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대내외적 환경이 바뀔 때 우리는 혁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강제로 맞이한 이 언택트 시대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 가운데 자유로울 조직이 그것이 개인이든 어떤 기관이든 사회든 국가이든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아니 세계의 모든 대학이 혁신을 추구하는 이유일 것이며 제가 몸담고 있는 루터대학교도 역시 이러한 세 가지 상황 중 어느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총장인 제가 오늘도 모든 대학 구성원들을 향해 목청을 높여가며 혁신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요즘은 뭉치면 코로나에 걸리고 흩어지면 안전하다라는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이 시대 상황이 우리 모두가 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언택트 시대이지만은 우리 루터대학교와 같은 소규모, 저희 대학은 초미니 대학입니다. 초미니 대학도 혁신대학으로 변화함으로써 세계와 소통하고 또 뻗어나갈 기회라고 확신하면서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통과 협력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대학의 거버넌스 혁신입니다. 우리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 자신 신학자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대면 예배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극우적인 기독교계의 주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본래 기독교는 자기 부정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나 예배의 본질을 벗어난 일부 교회들의 일탈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나 기독교가 배척당하고 교회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되어버리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예배에 대한 논쟁이 참 긍정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신학과 교회의 공공성의 차원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한국루터회 총회 소속 교회들에게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의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앞장서자고도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적어도 대학의 소통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대학 거버넌스는 지역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에게 설문조사를 매 학기에 1회씩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온라인 원격 수업 관련 사항도 추가해서 학생, 교원, 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등 우리 대학과 관계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파악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합니까? 우리 대학의 혁신 방안이나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루터 대학은 지난해에 국내 대학 최초로 국제표준 ISO 21001 인증을 통해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ISO 21001은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유엔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지속가능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하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반영하여 제정한 교육기관에 대한 경영 시스템입니다. 저희 대학은 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대학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프레임을 구축을 했고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학생 및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 미래교육원 직제 신설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과 교육 성과, 교육 과정에 관한 혁신적 연구 및 지원을 담당할 미래교육과정센터를 신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사회공헌, 사업단의 확대를 통하여 외국 대학과의 MOU 및 강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컨콜디아 신학대학원, 우리 학교의 자매 대학이기도 합니다. 미국 컨콜디아 신학대학원과 공동으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루터 신학 마이크로 학위과정, 나노 과정이라고도 나노 디그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루터 신학 마이크로 학위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독일 대학과도 개설하려고 현재 독일 바이렌주에 있는 아우슈타나 대학과도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대학들과의 비대면 공동학위 과정을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해외 석학들의 훌륭한 강의, 신학 강의 혹은 디아코니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시, 도 간의 공간 및 거리의 제약이 없는 융합 전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예수대학교의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저희 루터대학교의 신학전공과 상담심리전공이 상호 협업을 통해서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개인위생을 기반으로 한 휴먼 서비스 교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졸업 후에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에 종사할 우리 학생들을 보건위생관념이 철저한 전문인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 환경도 혁신하였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스타벅스나 북카페 등과 같은 교육 환경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대학의 많은 학습 공간을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와 MOU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위한 교육 환경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원격 기반 시설의 노하우를 저희 학교가 전수를 받고 또 우리 대학의 여태까지 또 대내외 평가에 대한 그 경험을 우리 사이버대학교와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공유하면서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 실례로 우리 대학은 최첨단 방송시설을 갖춘 서울사이버대학의 자문을 통해서 기자재 구입비 등을 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방법의 혁신입니다. 교수자의 원격 기반 학습의 능력과 태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릴레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전과 사후 역량 변화를 측정하여 추가적인 맞춤형 교수법 개선을 위한 역량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강의 촬영 시설을 구축하였고 교수자의 촬영된 영상의 음성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가 청취 시 가장 정확하고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MOU를 통해서 교수자의 표정 분석을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루터대학교는 음성 분석을 지원을 하고 목포해양대학교는 표정 분석을 지원해 주어서 원격 기반, 온라인 기반 학습 시스템에서 정확한 음성 전달과 학생들이 편안하고 신뢰도가 높은 교수자의 표정 및 비언어를 통하여 학습 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코로나 사태로 강제로 맞이한 이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가 이제는 종교계 대학이라고 해서 종교계 대학 위주로 소통하며 또 협력을 하는 등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기를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 간의 소통과 협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기독교 대학들은 교육이 교단의 교리나 설립 이념에 집중해서 신학과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미래 수요라든지 사회 요구 등을 그때그때 신속히 반영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처할 교직원들의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종교계 대학인 루터 대학은 대학 간의 어떤 연합이라는 아까 컨소시엄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대학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대학 간 집단 지성과 보유 기자재의 자원 공유를 통해서 자원 분배의 왜곡을 줄이고 더 나아가 미래형 교수 방법 혁신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라기는 비록 이미 진행 중인 학령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언택트 시대가 가져올 변화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이 대학의 생태계를 뒤덮을 두려움이지만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할 수만 있다면은 미래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적 대학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루터대학교 권 총장님께서 직접 또 강연을 해주셨고요. 이어